네, 원형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 지역, 요크 지역, 오타와 지역의 식당 실내 영업이 7일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1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포드 온주 조총리는 5단계로 분류한 새 코로나 경제 지침을 밝혔는데요. 각 지자체에 속한 식당, 술집, 극장, 피트니스 센터 등은 녹색 색깔, 영업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녹색. 그리고 조건부 영업 허용인 노란색. 이 노란색 경우에는 지침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오렌지색 조건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받으면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건 경제봉쇄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회색은 영업 금지입니다. 경제봉쇄 1단계에 해당이 되는 등 5가지로 분류된 색상에 따라서 영업 방침, 영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덕포드 주총리는 토론토, 필, 그리고 오타와 요크는 오렌지 레벨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조건부 영업 허용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7일부터 식당에서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토론토의 경우에는 존 토리 시장이 요청한 바에 따라서 이르면 14일부터나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레벨에 해당하는 식당과 술집은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술은 밤 9시까지만 서빙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당 최대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어쨌든 작게나마 다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고 하니까 경제봉쇄 조치의 강화 조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나름대로 주정부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은 800명 선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온타리오주에서만도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세를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발표한 연방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사업체들은 지난 9월 27일부터 소급 적용이 돼서 12월 9일까지 월세의 65%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가 아닌 사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렌트비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소들이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로 폐업한 사업체는 25%를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사업체 월세 지원은 건물주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해서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죠. 이번 법안에는 업소, 사업체 직원들을 위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인 타격,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선진 복지국가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는 만큼 국민들도 또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해외로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을 완화했네요. 오는 21일부터 캐나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항공편 방문객들은 탑승 전에 다운받아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위 Arrive Canada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가격리 계획 그리고 코로나 증상 여부 등 내용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입국할 때에 국경서비스국 직원으로부터 앱을 통해서 제출한 내용을 재확인받게 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구두 경고부터 시작해서 최고 $1,000의 벌금까지 매겨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면제가 됩니다. 정부는 또 육로나 배를 통해서 입국하는 방문자들도 이런 지침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48시간, 48시간 이내에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려야 하고 매일 코로나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Arrive Can 앱은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경우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 애플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막말이 국회 알기를 너무도 우습게 알면서 마주 거의 만행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발언을 해서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8.15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재확산됐고 경제까지도 망쳤고 그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술 취한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오고 간 말도 아니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다는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술렁거리면서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은 그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이렇게 수군거리자 노 실장이 우쭐했나 봅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사람들은 그 주동자들은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거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아가 이제는 살인자라고까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퍼붓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내부의 실제적인 국민인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실이 됩니다. 노 실장은 야당 의원을 향해서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600명이나 나왔고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집회라고 옹호들을 하고 있느냐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럽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질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집회 주최자는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며 당당히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주최 측의 행태 그 역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란 말까지 들어야 하는 우연성이 개재되는지 이건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장의 논리대로라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못해서 이것을 국내로 대규모적으로 확산시킨 현 정권에는 도대체 살인자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자고 했을 때 그 권고를 무시한 게 정작 지금 정치권의 최고위권자들 아닙니까? 청와대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 내 확진자가 27,000명이고 사망자는 500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논리라면 살인자가 수십 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노 실장은 게다가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노 실장이 얘기한 수치 이거는요. 8월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3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한국은행의 발표를 근거로 한 거로 보이는데 황당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8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외식을 독려하고 광복절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다에서 떠내려온 한국 공무원을 구조하기는커녕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까지 불태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일 것입니다. 그들이 살인자 아닙니까? 북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자 입 다물고 있는 정권, 후에 총살은 국민관리를 잘못한 남한정부 책임이라고까지 질책을 받고도 그런 적반하장을 받고도 항의는커녕 시신을 불태운 적 없다는 북한 주장을 입증해 주려고 서해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한다며 쇼까지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 소각을 피살이나 습격이나 살해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살인이나 피살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못한 것이죠. 김정은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살인자라고 호통을 쳐대는 정권, 그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국가 맞습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그만 호수, 연못 같은 크기의 나라죠. 세계 전역에 비춰볼 때 말이죠. 그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아웅다웅입니까? 그러다가 그 작은 연못 자칫 어느 한쪽 크게 다쳐 죽어서 썩어 들어가면 죽어 썩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체로 인해서 연못 전체가 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 없겠죠. 노영민 실장의 그들은 살인자라는 발음에서 섬찟한 가운데 떠올랐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양희은 씨 아시죠? 그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이 노래가 과연 한국의 현상에 맞는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불러봅니다.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만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만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그곳엔 아무것도 살지 않죠. 매일 싸움만 하더라고 나중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될까봐 몸서리치게 두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내밀고 남이 아파하는 부분이 무언가 정치권도 그런 생각 좀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